안녕하세요. 아들만 새 듣는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의사고요. 한의사는 아니지만 녹용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슴에 뿌린 녹용이 뼈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아무 녹용이나 막 먹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요. 잘 먹고 키 크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사슴을 키우는 친구가 있었죠. 어느 날인가 사슴 농장을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사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꽃사슴이죠. 그리 크지 않은 덩치에 뭔가 신비로운 느낌까지 있는 모습. 막상 사슴 농장에 가서 봤을 땐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키가 저보다 크고 덩치가 거의 소와 비슷했습니다. 산타클로스 썰매를 끄는 사슴 같은 느낌? 제가 알고 있던 꽃사슴은 국내에서 멸종되었다고 하더군요. 녹용의 효과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오로지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만 다뤄볼 거고요. 논문으로 발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보약하면 떠오르는 게 인삼, 녹용이죠. 예로부터 아시아 지역에선 사슴 녹용을 먹어왔고요. 1년에 소모되는 양이 전 세계적으로 1300톤이나 됩니다. 하지만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용은 따로 있죠. 안타깝게도 한국산 녹용은 약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슴이 걸리는 광우병인 광록병이 발병한 지역의 녹용도 쓸 수 없습니다. 광록병은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및 스웨덴에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약재로 쓸 수 있는 나라로는 러시아산, 뉴질랜드산, 중국산 녹용이 사용됩니다.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냐에 따라서 약효가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원산지에 따라서 다르고 2016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사슴에서 나오는 녹용의 부위에 따라서 쥐의 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뿌리 자란 기간이 75일 된 녹용을 사용했고요. 3주 된 쥐를 이용해 실험했습니다. 8마리씩 4팀으로 나누었고요. 한 팀은 녹용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3팀에 녹용을 먹여서 뼈가 자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녹용을 먹인 3그룹은 각기 다른 새 부위를 섭취시켰고요. 나누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15cm 떨어진 부분까지는 상부, 남은 부분을 반으로 잘라 윗부분이 중부, 나머지를 하부로 표시합니다. 뼈 성장을 측정한 곳은 정강이 뼈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 뼈인데요. 키 크는데 중요한 부위인 무릎 쪽으로 검사하였습니다. 32마리의 쥐들은 녹용을 안 먹은 쥐, 상부를 먹은 쥐, 중부를 먹은 쥐, 하부를 먹은 쥐 이렇게 4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녹용을 복용하지 않은 쥐와 부위별로 녹용을 복용한 쥐의 뼈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컨트롤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녹용을 복용하지 않은 쥐의 뼈 성장이고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녹용 상부를 섭취한 쥐의 뼈 성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건 성장판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녹용 상부를 복용한 쥐에서 성장판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죠. 연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녹용의 모든 부위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쥐를 이용한 실험이기 때문에 인간에겐 그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던 부위가 사람이 먹는다고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죠. 좀 더 광범위한 연구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 연구만 가지고 녹용을 먹는다고 키가 꼭 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녹용에서 효과가 있는 부위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정리하자면 키가 크기 위해서 녹용을 먹는다면 국산 녹용은 피해야 되고요. 꿀의 끝부분을 먹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